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을 가장 우아하게 알리는 꽃나무로 나무에서 핀다는 연꽃, 바로 목련 이야기입니다. 이른 봄 아직 나뭇잎도 나오지 않았는데 커다란 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있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목련입니다. 목련은 단순히 예쁜 꽃나무가 아니라 공룡시대부터 존재했던 매우 오래된 꽃식물입니다. 그냥 예쁜 꽃인 줄만 알았던 목련,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련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종류와 패시네이팅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해요. 목련은 꽃이 아름다워 조선시대 강희안이 저술한 원예서인 양화소록의 화목고등품제에서 7등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와 목련이 피었네 라고 감탄하며 보는 꽃 중 상당수가 사실은 백목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과 일본에서 많이 자라는 일본 목련이 있습니다. 두 꽃이 비슷하게 생겨서 혼동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답니다. 목련은 꽃봉오리가 북쪽을 향한다고 해서 북향화라고도 합니다. 마치 북극성을 따라가는 나침반처럼 목련도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백목련과 일본 목련은 모두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이 둘을 구별하는 재미 또한 쏠쏠할 거예요. 다음에 목련을 만날 때는 이 친구는 백목련일까? 아니면 일본 목련일까? 하고 한 번쯤 유심히 관찰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련의 종류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목련은 전 세계적으로 300종 이상이 있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목련은 매그놀리아 속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목련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백목련입니다. 학명은 매그놀리아 데누다타입니다. 흰색 꽃이 크고 우아하게 피며 중국이 원산지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목련입니다. 봄이 시작될 때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목련은 그 우아하고 순백의 자태가 마치 도자기처럼 단단하고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6장의 꽃잎과 3장의 꽃받침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꽃들처럼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시인과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 둘째, 자목련입니다. 학명은 매그놀리아 리리플로라입니다. 꽃색이 보라색 또는 자주색입니다. 백목련보다 꽃이 조금 작지만 색이 진해서 매우 화려합니다. 자목련은 그 색깔만큼이나 강렬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일반적인 목련처럼 크게 자라기보다는 관목 형태를 띄어서 정원에 심으면 아담하면서도 화려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셋째, 일본 목련입니다. 학명은 매그놀리아 오보바타입니다. 가로수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일본 목련은 크고 넓은 잎과 은은한 향이 특징입니다. 넷째, 별목련입니다. 학명은 매그놀리아 스텔라타입니다. 꽃잎이 별처럼 퍼져 있어 가장 사랑스러운 목련으로 불립니다. 키가 작아 정원수로 많이 심습니다. 꽃잎이 12개에서 18개까지 아주 풍성하게 피어나는 별목련은 이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겹겹이 쌓인 꽃잎들이 마치 작은 폭죽이 터지듯 화려하게 펼쳐지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죠. 다섯째, 태산목입니다. 학명은 매그놀리아 그란디플로라입니다. 목련 중에서도 꽃이 매우 크고 향기가 강합니다. 잎이 두껍고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사계절 푸른 상록 목련입니다. 여러분, 이 목련이 아주 오래된 고대 식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인데요. 무려 벌과 나비가 지구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식물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목련의 조상은 약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목련은 꿀샘이 없어서 벌이나 나비를 유인하는 대신 딱정벌레를 유인하기 위해 강하고 진한 향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초기 식물 진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셈이죠. 상상해보세요. 공룡이 지구를 활보하던 그 시절에도 이미 목련이 존재해서 향긋한 꽃을 피우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목련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아주 깊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목련이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그 고귀한 아름다움 때문에 황실의 정원에 즐겨 심겼으며 아주 중요한 꽃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들의 시와 그림 속에서 목련은 종종 고결함과 순수함의 상징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스러운 것으로 존경받는 꽃이기도 하고요. 옛 선조들은 목련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신비를 느꼈을 거예요. 서양에서는 아름다움, 고결함, 그리고 진정성을 상징하며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그 웅장한 크기와 향기로운 꽃 때문에 환대의 상징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남부 특유의 우아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목련이 큰 역할을 해왔죠.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순수성과 성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니 목련 하나에 이렇게 많은 문화적,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꽃말도 참 애틋하고 아름다워요. 백목련은 그 순결한 색깔 때문인지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애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닮아 고귀함이라는 기품 있는 꽃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목련은 그 강렬하고 신비로운 색깔처럼 자연에 대한 사랑, 존경, 숭고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사연과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다니 앞으로 목련을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더욱 애틋하고 깊이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꽃말들이 목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별명도 있는데요. 목련의 꽃눈이 마치 붓처럼 생겼다고 해서 목필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옛 선비들이 목련 꽃눈을 보며 시상을 떠올리거나 붓 대신 목련의 봉우리로 글씨를 쓰는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또한 목련은 노래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곡 중 하나인 목련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김동진이 만든 아름다운 가곡입니다. 오내 사랑 목련화야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목련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 재배되었습니다. 왕궁 정원과 사찰에 많이 심어졌고 귀한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련은 궁궐과 한옥 정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의 명성황후생가 등의 정원에서도 목련을 볼 수 있습니다. 목련을 집에서 키우거나 정원에 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생태와 재배에 대한 아주 유용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목련은 기본적으로 물기가 적당히 있는 촉촉한 땅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햇볕을 아주 충분히 받아야 비로소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목련은 햇볕을 사랑하는 식물이에요. 만약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에 심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목련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원수로도 많이 심고 도로변 가로수로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가로수로 심겨진 목련은 이른 봄 도시를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또 접붙이기를 할 때 아래쪽에 붙이는 나무인 대목으로도 사용될 만큼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목련은 비교적 병충해에 강한 편이지만 어린 묘목일 때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충분한 수분 공급과 적절한 비료는 건강한 성장을 돕고 풍성한 개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목련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매년 봄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줄 거예요. 그런데 목련이 단순히 예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약용 등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련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그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목련은 약용으로 쓰이는데 목련의 꽃봉오리를 말린 것을 한방에서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이는 예로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진통,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환절기마다 코막힘, 콧물, 재채기 등으로 고생하는 비염 환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농증이나 지긋지긋한 두통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니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자연을 활용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약재로 쓰일 때는 주로 탕약으로 달여 마시거나 가루 형태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는 따서 깨끗하게 손질한 후 목련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해요. 은은하고 향긋한 꽃향기가 일품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향긋한 꽃향기가 코끝을 맴돌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목련차, 이번 봄에는 꼭 한번 도전해 볼만하겠죠?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련은 목재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목련나무의 재질은 매우 치밀하고 단단하면서도 연해서 가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급 가구나 정교한 칠기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통 가옥의 중요한 부분인 자시스 기둥을 만들 때 목련나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시스 기둥은 다다미방의 중앙에 세워지는 기둥으로 집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죠. 목련나무가 주는 은은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자시스 기둥의 역할에 더없이 잘 어울렸을 겁니다. 이처럼 목련은 꽃부터 시작해서 열매, 나무 껍질, 그리고 목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유용하고 다재다능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인 셈이죠. 목련을 보면서 단순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이렇게 다양한 쓰임새를 지닌 식물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은 목련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경 분야에서도 목련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그 아름다운 꽃 때문에 관상용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서 정원이나 공원, 디자인에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이른 봄 아직 다른 나무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전 목련은 가장 먼저 화려한 꽃을 피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봄의 전령사처럼 말이죠. 다양한 종류의 목련들이 각기 다른 색과 형태로 피어나기 때문에 정원 디자이너들이 여러 목련을 조합해서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얀 백목련과 보라색, 자목련을 함께 심으면 색상의 대비를 통해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죠.
푸른 하늘 아래 활짝 핀 하얀 목련꽃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진 꽃이 바로 목련이 아닐까요? 이른 봄 다른 꽃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나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목련은 우리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련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따스한 봄을 맞이하곤 하죠. 목련이 가득한 거리를 걷다 보면 겨울의 칙칙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쾌하고 활기찬 봄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집안 정원에 목련 한 그루를 심는다면 매년 봄마다 여러분의 집이 화사한 꽃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신할 거예요. 또한 목련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여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충분한 햇볕과 적절한 물 주기가 중요하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목련을 보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요? 목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그냥 예쁜 꽃인 줄로만 알았던 목련이 이렇게 깊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고대 식물로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양한 종류들, 그리고 각 문화권에서 목련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약용 효과와 건축, 자재로서의 활용 가치까지 목련은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보물 상자를 열어 하나하나 보물을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에요. 다음번에 길을 걷다 목련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잠시 그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그 목련이 단순히 길가의 꽃이 아니라 수천만 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 온 소중한 생명체이자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존재로 느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눈에는 목련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봄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봄에는 목련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꽃과 나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